보험 궁금증을 OX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OX 궁금증 그 질문은 무엇인지 질문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예, 오늘의 질문입니다. 뇌혈관 진단비 꼭 필요하다. 네, 오늘의 OX 질문은 뇌혈관 진단비 관련한 문제입니다. 성인 3대 질병 중 하나가 바로 뇌인데요. 노출되는 나이도 점점 젊어지고 또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도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궁금증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전문가님은 뇌혈관 진단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할지 아니라고 생각할지 두 분의 의견부터 확인해 보시죠. 화면으로 확인해 봅니다. 뇌혈관 진단비 보험 길잡이 안미정 전문가님은 필요하다. O를 드셨고요. 우리 키맨 맹충호 전문가님은 X를 들었습니다. 두 분이 또 엇갈린 의견을 제시를 하셨는데 자, 먼저 안미정 전문가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뇌혈관 진단비는 꼭 필요하다. 제 의견은 바로 O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앞서서 아나운서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3대 중대 질병 이러면은 암 그리고 심장질환 그리고 바로 뇌혈관 질환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점점 이제는 나이를 불문하고 그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사망 원인 중에서 아직까지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 요소에 준비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돼요. 자, 뇌혈관 진단비 과연 무엇인지 제가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뇌에 관련된 질환, 즉 뇌출혈을 포함해서 뇌졸중 그리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뇌혈관 장애까지도 진단만 받으시면 바로 최초 1회에 지급되는 보험을 말합니다. 따라서 준비를 하실 때 다소 그 보장의 폭이 좁은 뇌출혈 진단비나 뇌졸중 진단비를 준비하시는 것보다는 보장의 그 범위가 넓고 그리고 보상받으실 확률이 굉장히 높은 뇌혈관 진단비는 꼭 준비하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성인 3대 질병 중 하나가 뇌인 만큼 그만큼 남녀 불문하고 또 뭐 나이와 관계없이 워낙에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은데 특히나 이 뇌혈관 진단비 같은 경우는 보장 범위가 넓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맹충호 전문가님이 X를 들었습니다. 필요가 없을까요? 어떨까요? 네, 저 X라고 제가 표시를 했는데 필요가 없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따져봐야 될 거는 뭐냐면요. 얼마만큼 준비가 가능한지도 따져봐야 되고요. 준비한 것에 대한 가성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장을 받는 등급으로 보면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분명히 뇌혈관 진단비가 좋습니다. 많이 받아서. 근데 확률로 보면요. 일단 뇌혈관 진단비 말고 뇌졸중으로 봤을 때도 63%의 확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63%의 확률, 반 이상의 확률에 뇌졸중에 조금 더 의존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뇌혈관 같은 경우에는 수술비나 다른 대안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요. 뇌혈관 진단비가 만약에 0세부터 한 30대까지 준비한다라고 봤을 때는 뭐 2천만 원까지 준비도 가능하니까 이 정도면 나 진단비 좀 괜찮은 것 같아. 뭐 보험료도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40대 이후 50대 60대 되시는 분들이 뇌혈관 진단비 준비하시면요. 얼마일까요? 한 200만 원? 많게야 500만 원? 근데 보험료는 생각보다 너무 비싸.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꼭 필요한 거는 맞지만은 가성비를 따져봤을 때는 조금 더 확률에 의존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뇌혈관 진단비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가성비를 따졌을 때는 고려해볼 만한 지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나 50대 이상인 분들은 너무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스러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안미정 전문가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맹충호 전문가님 딱 뵈면은 약간 문과 나오셨을 것 같은데 굉장히 냉철하시고 예리하시네요. 그 확률 말씀하셨는데요. 맞습니다. 63% 정도 뇌졸중 진단비로도 충분히 보장을 받으실 수 있지만 그렇다면 전문가님, 그 나머지 37%의 분들은 어디에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을까요?
그 37%의 분들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네.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 뇌혈관 질환 환자 수가 100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뇌혈관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모두 다 수술을 받으시는 건 아니잖아요. 조기 발견돼서 수술이 필요 없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또 수술이 필요하긴 하지만 어떤 건강 상태라든가 그 상황이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수술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그러면 억지로 그 보상을 받기 위해서 무리해서 수술을 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장치를 할 것 같으면 100% 안전장치를 해야지 63%만 안전장치가 됩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선택하시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이제 100%로 진단비로 안전장치 하시고 그다음에 보조장치로 수술비로 좀 보완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네, 아까 맹충호 전문가님은 수술비 같은 다른 대안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안미정 전문가님은 요즘에 또 조기에 발견이 되면 모두가 수술로 넘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진단비가 더 든든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맹충호 전문가님도 좀 반격을 해주셔야죠. 네. 제가 그렇게 외면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네. 키다리 아저씨가 외면하면 되겠습니까?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대안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물론 뇌혈관 진단비 필요한 것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가성비를 다시 한번 따져보자는 의미고요. 만약에 뇌혈관으로 인한 수술을 할 경우에 수술했을 때 받는 금액이 진단비보다 더 많다라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저는 초점을 맞췄고요. 맹목적으로 무조건 진단비가 이런 경우는 1순위야라고 생각하다 보면은 오히려 진단비에 보험료를 모두 다 투자를 하고 나서 나중에 수술비를 하려고 했더니 보험료가 부족하네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수술비도 충분히 고려해 보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를 들어서 수술비로 만약에 준비한다라고 봤을 때는요 뇌혈관 진단비가 받아서 우리가 만약에 꽈리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게 된다 시술을 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요 만약에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진단비 한 곳에서 보장을 받겠죠. 근데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5군데 정도 제가 표시를 해봤는데요. 일단 뇌혈관 수술비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특정 뇌혈관 수술비 받을 수 있는데 이제 특정이라고 하는 것은 손해보험에서 몇 대 수술비라고 이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있어요. 77대, 100일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경우 있는데 이곳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100% 보장을 또 받을 수 있고요. 5대 기간 중에서 뇌혈관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100% 보장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질병수술비나 1호종 수술비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개만 보장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5개의 담보에서 모두 다 보장을 받다 보니까 만약에 진단비를 보면 1,000만 원의 진단비가 아닌 수술비로 봤을 때는요, 2,000만 원에서 많게는 5,000만 원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 장점은 수술비는 진단비는 한 번 받는데 조기에 발견되고 두 번째 또 뇌혈관 진단을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대체 금액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반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진단비가 우선이 아니라 수술비가 분명히 대안으로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맹충호 전문가님이 진단비와 수술비의 차이점에 대해서 요목조목 짚어주셨습니다. 진단비 같은 경우는 최초 한 번만 받을 수 있지만 수술비 같은 경우는 반복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적게는 2천만 원부터 많게는 5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고 여러 가지 보장 받을 수 있는 5군데에서 보장 받을 수 있는 포인트도 짚어주셨으니까요. 나는 진단비가 좋을지 수술비를 보장받는 게 좋을지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시고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